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고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1,400원대 가더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역외 환율이기는 하지만 장중에 여기에서 1,410원까지도 터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더 안타깝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은 외환 당국이 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아니지만은 구두 개입을 했거든요. 예. 예,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구두 개입이 있었는데도 이 정도라면 과거에는 1,400원 밑으로는 좀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예.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현재 강달러의 기조가 얼마나 강한가. 역시 강달러는 또 트럼프에서부터 시작됐던 온리 아메리카 그리고 트럼프발 이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는 더 추세적이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좀 꼬였고요. 그 결과 강달러 또 미국의 시장 금리 급등 이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 원화 약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 개입까지 갔다는 거는 좀처럼 내려오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판단이 배경이 된 겁니까? 구두 개입으로는 이제 시장이 꿈쩍하지 않는다. 예.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현 쪽은 배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약세 쪽에 배팅한 세력들에 향해서 일단 구두 개입. 우리가 곧 출동할 테니까 함부로 너무 세게 이쪽 방향으로 배팅하지 말아라는 것이 구두 개입이고요. 이 정도라면 보통 먹혔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 글쎄요, 이제 상당 부분 시장의 참여자들은 강달러가 오래 유지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외환 당국이 직접 달러를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원화 약세를 좀 막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달러가 뭐 우리 경제 곳곳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내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걸 한번 연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예. 되는데 오늘이 수능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경제 시간에는 예. 원화 약세가 나오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렇다면 뭐 자동차라든가 또 우리 반도체라든가 요즘에 화장품도 수출이 잘 되잖아요. 예. 먹거리도 잘 예. 되고 아, 수출에 도움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수출주가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유는 강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예. 왜 나왔느냐에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원화 약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 다시 써야 됩니까? 교과서에서 한 줄을 더 넣어야죠. 한 챕터를 더 예. 달아야 되는데 예. 지금 왜 이렇게 원화 약세가 나왔느냐. 예.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뭐 많이 나왔지만 관세 폭탄, 뭐 보복 관세, 관세 폭탄으로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화 약세 뭐 수출이 아무리 경쟁력이 생긴다 한들 교역 전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원화 약세는 전혀 수출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수출주들이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 어디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원화 약세가 되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비용 쪽 측면들, 원자재들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안 그래도 힘든 내수 경기 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분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는 수출, 내수 양쪽 부분을 모두 타격하는 그런 원화 약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금리 결정할 때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1,400원의 이 환율을 가지고는 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절대 금리 못 내립니다. 특히 지난번 뭐 하는 금통위 때도 이야기했고요. 원화 보겠다고 했잖아요. 환율 보겠다고 보겠다. 했죠. 예. 예. 원래는 물가, 경기 둘 봐야 예, 되는데 환율이 환율 보겠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예. 지표라고 했기 때문에 1,400을 가지고 1,400원대 원달러 환율 아마 지금 실제로는 내려야 되죠. 예, 내수 경기 굉장히 힘들고 뭐 KDI를 비롯해서 예. 세계 경제연구소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에 통화 당국도 동참을 해야 되겠지만 환율만 놓고 본다면 쉽게 내리지 못할 겁니다. 미국 금리가 아주 그냥 긴 시간 인상만 하다가 겨우 내렸는데 또 환율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데 주가도 비상이잖아요. 저 오늘 삼성전자 주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오르던데요. 네, 오늘이요. 실은 11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국계 단기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 쪽 풋옵션들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베팅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11월 달에 한 달짜리의 옵션의 결과가 파악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한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오르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가 급락하면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에 이 외국계 이 단타 뭐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를 1,200만 주 투매, 그 전날에는 800만 주, 그 전에는 뭐 700만 주, 삼성전자만 던지면서 시장을 떨어뜨렸고 이제 자신의 풋옵션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고 보니까 지금 한 뭐 장중에 1%대까지 예. 올랐다가 하는데 외국인들이 사냐?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 물량을 그동안은 개인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높이 받지를 못합니다. 즉 파는 것들을 밑에서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리면서 예. 매수할 수는 없는 능력인데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들어온 이 기관들은 뭐 중장기로 갈 그럴 세력 같지는 않아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자신들의 파생, 선물 옵션의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 들어와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예. 당연히 시장은 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닥친 거다 이렇게 절대 보기에는 오늘은 절대 안 그렇지 됩니까?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1,400원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4만 원대요. 예, 4만 원대. 예, 예. 뭐 그걸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측면에 늘 있죠. 예. 수급과 재료 계속 말씀드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거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를 타개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떤 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4만 원 가냐 안 가냐도 역시 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예. 기관이 맘먹고 이걸 받아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어쨌든 5만 원대에서 구해줬잖아요. 뭐 일단 오후장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내일은 11월 옵션 만기일도 좀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또 판다. 예. 근데 이번엔 기관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삼한전자에 갈 가능성이 예. 당장 내일이라도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내일 뭐 HBM3 8단이든 12단이든 엔비디아와 계약했다. 이거 나올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렇군요.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왜냐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5%대 급락하는 예. 걸로 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살릴 것 같진 못해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또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꺼내들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HBM 5만 코도 전자에서 그렇고요. 사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 옛말 된 거군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예. 네, 그 말을 너무나 맹신하지 마시고요. 늘 이 시간대 말씀드리지만은 수급만 일단 보고 외국인들이 적어도 5거래일 연속 사야 되고요. 액수도 3조 원대 정도는 사줘야 이 가격 언저리가 외국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단기 바닥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멈출 그럴 모양새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주가는 걱정인데 비트코인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네. 어디까지 지금 오를 거라고 보세요? 이제 장중에 예. 간밤에 9만 달러를 갔었는데 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사건이 9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넘으면서 터졌습니다. 어떤 건가요? FBI가 예. 그 폴리마켓이라고 예. 암호화폐 베팅 사이트. 그러니까 이 폴리마켓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제 선거 운동하고 막 갔을 때 예. 각종 언론에서 지지율 박빙이다, 뭐 200년 선거 역사상 이런 초박빙은 처음이다 예. 할 때 일찌감치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압승이다. 어. 그것도 뭐 배팅에서는 20%, 30% 차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사 여론조사보다 정확했군요. 정확했어요. 예. 뭐 거의 정확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미국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튈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당선 전에도 상당 부분 올라왔었던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정확히 FBI가 바로 이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CEO를 가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보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 일단 일견상은 이런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당연히 코인 가격은 오를 수가 있고 예. 일종의 시세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네 딴에는 될 것 같아서 된다 압승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예.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내각들이 속속속 결정되지 않습니까? 뭐 국방부 장관도 결정되고 그 전에 예. 나치라고 해서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는 일론 머스크가 위원장이 되고 하는데 FBI 쪽 라인들도 대거 이제 교체. 특히 충성심으로 이제 트럼프 인사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예. 바이든과 FBI가 마지막으로 예. 한번 꿈틀대는 뭔가가 있나라고 해서요. 그때 이제 발표 나오고부터 9만 달러, 9만 2천 가던 비트코인이 지금 막 요동을 치고는 있습니다. 물론 예. 많이 빠진 건 예. 아니지만 따라서 이번에 FBI가 폴리마켓 CEO 가택 압수수색한 요 재료를 가지고 이게 좀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지 예. 코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랠리에 일종의 변곡점을 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머스크가 사랑하는 도지코인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정부 부처 이름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 지금 뭐 공교롭게 맞췄겠죠. 예, 일론 예. 머스크답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디파트먼트 오브 예. 가버먼트 이피션시, 그러니까 정부 껴맞힌 효율성 건가요? 위원회를 한 거죠. 예, 저기 예. 나오는데 저게 수장이 됐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규제 철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예산을 효율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가 3분의 1은 자기는 깎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기가 재정 지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솔라나라든가 이것만큼 좀 기능적으로 뭐가 있는 코인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선 후 최근 한 달 동안 4배 가까이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금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과열이다, 뭐 위험주의보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예. 좀 무색해지죠. 왜냐하면 앞뒤 안 가리고 가고 예.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기사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이제 무서워졌고 도지코인은 아직은 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위험한 글쎄요. 겁니까? 뭐 저는 안 할 것 예. 같습니다. 현 아, 상황에서 이미 예. 하셨다면야 예. 뭐 더 보고 시세를 이미 예. 완전 마진이 확보됐다고는 하겠지만요. 예. 그러나 글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까지가 좀 행복한 트럼프 랠리를 예.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은 했지만은요. 당장에 FBI가 뭐 폴리마켓 CEO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보면 국채 금리 급등 4.4% 10년물 금리가 4.4%가 넘었거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미국도 금리가 오르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거의 빚이 우리나라 원화로 4경원 35조 달러가 있는데 이렇게 채권 금리가 4.4%가 됐다. 미국도 이게 이자 내느라고 허덕대거든요. 예. 그럼 이 언저리에서 또 한 번의 트럼프 랠리가 넘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랠리가 꺾인다? 코인도 당연히 먼저 꺾일 수가 있어서요. 예. 리스크 관리인데 뭐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인 요즘 뭐 장이 광풍이 불다 보니까 제가 끝으로 뭐 소개해드릴 얘기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욕심 부릴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